이 세종은 원래 그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양령이고 둘째가 효령이고 셋째가 충령입니다. 충령이 바로 세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셋째인 이 충령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양령이 좀 그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제왕학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사냥 같은 거 하러 다니고 뭐 바둑 두고 건달들하고 밖에 나가서 어울리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공부는 안 하고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밤새고 뭐 이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가서 잠깐 노는 거야 뭐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절도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그런데다가 이 양령은 또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여자 문제가 좀 복잡했습니다. 이성에 눈 뜨면서부터 이 기생들하고 많이 그 사귀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매형의 첩하고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곽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첩이 어리라고 정말 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어리를 또 궁궐에 불러들여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기까지 낳았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이 태종이 많이 주의를 줬습니다. 나무라기도 하고 이 장차 임금이 될 세자가 그래서 되겠느냐 주의를 줬어요.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령은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도 궁에 첩이 많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이 아버지하고 양령은 서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양령에게 왕위를 넘겨줬을 때는 이 나라가 좀 걱정스럽다 해가지고 이 폐위하게 됩니다. 폐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둘째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째 효령은 좀 몸이 좀 약하고 총기가 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빙긋빙긋 웃기만 하고 뭐 이런 기록도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종 생각에는 이게 군주감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이 얘기한 게 택현입니다. 택현 뭐냐? 어진 사람을 군주, 그러니까 세자로 책봉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충령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 그러거든요.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너무 책을 많이 봐가지고 몸이 아플 때도 책을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다치면 안 되니까 책을 치우라고도 태종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그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은 뭔가 그 대안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그 방안으로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효령은 술을 마실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술을 한 잔도 못해서 대국의 사신과 대작을 못하면 이것은 이 예법에 어긋난다. 그런데 충령은 술을 마실 줄 알고 게다가 적당히 마신다. 그래서 충령을 이 택현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세자로 이제 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효령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을 못 마셔서 그래서 이게 간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못 마셔서. 그죠? 굉장히 아쉬운 얘기죠. 예. 마셔야 돼, 술 마셔야 돼. 술을 좀 드시나요? 즐깁니다. 즐기세요? 어느 정도? 많이는 못 먹는데 네네. 최근에 약간 좀 약간 바람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취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왕세 작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많이 안 마시고 즐긴다. 이거 왕세 작가입니다. 예. 술 어느 정도 드세요? 저요? 예. 저는 많이 못 마셔서 나눠서 매일 마십니다. 매일 마셔요? 네, 매일 마십니다. 날마다? 네. 많이는 아니지만은 날마다 너무 마신다. 아플 때, 예. 너무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예. 매일 술을 마십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좀 횟수가 좀 지나친 거네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왕세자감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이제 구속감입니다. 이건 지나치면은 좀 곤란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령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놀랍게도 이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훈민정음입니다. 1446년에 이제 완성이 된 거죠. 훈민정음은 발성기관의 모습을 본따서 자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해례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금니 소리 글자 기억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혀소리 글자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 입술 소리 글자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다. 요거는 이제 한자도 입구자는 네모죠. 거오. 그죠? 네, 맞아요. 예. 어떤 분들은 입이 왜 네모야? 타원형이지. 이걸 또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동그랗지. 네, 동그랗잖아. 이걸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입구자 한자에서도 네모로 쓰는 네모같죠. 것처럼 네. 바로 이제 입 모양을 이제 미음으로 이렇게 이제 형상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창살에서 이렇게 보고 글자를 도안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그 발성기관의 모습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요. 일본의 그 노마 히데키라는 그 한글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정말 경악할 기술이다. 이 소리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글자로 형상화한 겁니다. 글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 발성기관에서 나는 소리, 이 소리를 글자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세종의 천재성이 있다고 봐요.